음, 제가 요즘 들어서 장애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그다음에 가족분들을 만나다 보면 어, 저는 대상자이기도 했고, 그다음에 치료사 공부를 했다 보니까 미술 치료나 이런 심리 치료 방식 또는 아니면 물리 치료, 그러니까 운동 치료죠. 바우처 현장으로 나오면 거의 물리치료라기보다는 운동치료 위주의 케이스로 주로 가는데, NDT나 PNF처럼 신경계 전문 선생님이 따로 계시지 않는 한 따로 계시지 않는 한 거의 다 운동치료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어 약간 애로점이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냐, 왜 내 아이가 적응할 만하면 또 잘 맞아가지고 이런 소통이나 이런 게 트여가지고 왔다 갔다 핑퐁도 잘, 의사소통에 대한 핑퐁도 잘 되고, 아이가 적응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상황적인 무브먼트가 이렇게 커지고 있는데, 거기서 왜 맨날 그렇게 아이랑 잘 맞고 좋은 선생님들은 빨리 그만두시고 하는지, 이런 걸 진짜 많이 듣는데, 이건 제가 대상자 입장에서 겪어봤고, 그 다음에 치료사 교육을 받으면서 알게 된 건데, 일단은 이 바우처 현장, 이 바우처라기보다 그 파트 자체의 특수성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음, 우리나라의 상담 현장 또는 치료 현장 시스템은 음, 계약직도 계약직도 없고 대부분이 프리랜서입니다. 계획직이 없는 게 아니고 진짜 잘 없어요. 어쩌다가 한번 이제 큰 장애인 복지관이나 아니면 병원 안에서 하는 그런 부설기관 아니면 계약직은 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프리랜서로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들도 많이 있고요. 또는 자의적으로 많은 케이스를 여러 곳에서 경험을 하시고 싶으셔서 그 여러 기관에 그냥 프리랜서로 돌아다니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우리 치료 현장의 특수성 때문에 그러는데, 그 특수성 중에 제일 도드라지는 게, 내가 대상자, 그러니까 아이나 그 장애 가족들을 직접 대면을 해서 1대1로 가는 집단으로 해도 어디다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이 케이스가 있을 때 이러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게 어려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선임이 없어요. 선임이. 그러니까 슈퍼 저희 상담 현장 선생님들 보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그 도움을 주는 걸 동료들끼리 하는 슈퍼비전이라고 해요. 자기가 겪어봤던 케이스가 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조금 어려웠고, 이렇게 하니까 또 잘 넘어갔고 아이의 반응도 좋았어. 이렇게 사례를 공유하고 이제 어려운 부분에서 나보다 조금 경험이 많거나 아니면 옆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어,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기관이 드물어요. 실제로 뭐,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 보낼 뭐 이제 치료 현장 안에서 어떤 식으로 아이가 치료받고 있는지 이런 것도 살펴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서류를 작성을 해서 보내셔야 되는데 보내셔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 그러니까 그 학기 초반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월말 월초 연말 연초인데 그때를 제외하고는 각 영역의 치료사들끼리도 그렇고 그 우리는 다학제적 사례를 공유를 한 아이를 가지고 한 아이의 케이스를 주제를 놓고 감통 영역에서는 이렇고 그러니까 미술 심리 영역에서는 이렇고 뭐 운동 치료 영역에서는 이렇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이의 반응 그 다음에 아이가 가지고 있는 발달에 대한 전반적인 수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럴 때가 아니면 거의 공유를 할 수가 없고 서로 각자 도생하기 바빠요. 워낙 그리고 아이들이 또는 장애 성인 파트 같은 경우는 가족분들이 장애를 가진 가족분들이 대부분 소수로 있는 게 아니고 한 선생님당 많으면 3, 40명을 대부분 하기도 하고 한 선생님당 뭐 100명, 200명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게 커요. 일단 그 아이에 대한 치료를 마치고 나면 써야 될 그 기본적인 일지의 양이 되게 방대해요. A라는 아이 거를 쓰면 B라는 아이 거를 해야 되고 A라는 장애 성인을 했으면 B라는 장애 성인을 해야 되고 막 하다 보니까 서로가 바빠서 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다학제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미술치료라고 하면은 같은 미술치료 영역에서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서로가 공유를 하면서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 저렇게 한번 해볼까 우리끼리 서로 공유를 하면서 아이의 반응도 주고 받고 아이가 어떻게 반응을 했었는지 이런 거를 우리끼리 얘기를 해서 조금 더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제 같이 해나갈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치료실 현장은 1대1이에요. 치료사 1, 대상자 1. 조금 돈이 많은 기관이고 프랜차이즈 기관이나 아니면 이제 그 장애인 복지관 같은 경우는 아주 규모가 큰 경우에는 프리여도 2명을 두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리 선생님 하나 놓고 그 다음에 계약직 선생님 그러니까 1년짜리 계약직 선생님을 하나 둬서 서로가 돌아가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A라는 그 계약직 선생님이 총 50명의 아이를 맡는다고 했을 때 B라는 프리 선생님을 하나 채용을 해서 이 아이들의 숫자를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너무 힘들지 않게.
그래서 그거를 아동을 옆에 있는 선생님에게 같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선생님한테서 빼와가지고 이 선생님한테 이 아이는 맡아주세요 해가지고 그렇게 넘겨주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아이들을 넘겨줄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치료사가 같은 영역의 치료사가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그나마 인수인계가 될 수는 있어요. 그 아이에 대한 반응이나 이런 걸 정리해놓은 서류들이 어디 있는지도 알려줄 수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선생님이 이 치료실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대부분의 치료실 환경이 치료사 1, 대상자 1이에요. 2대 1이 아니고. 그래서 인수인계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인수인계 파일을 만들어 놨는데 몰라서 못 찾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관장한테라도 인터셉트를 시켜놔가지고 기관장이 알려줄 수 있게끔 해주는 방법도 있는데, 기관장님들도 되게 바쁘다 보니까 신경을 거의 못 써요. 왜냐면 총체적인 운영자 입장에서 같은 치료사로서의 입장이니까 자기 대상 아동하고 막 하다 보면 이제 서류 처리하고 선생님들 거 해가지고 같이 이제 서류 묶어놓고 하다 보면 그거를 신경 써줄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약간 체력적 한계, 그 다음에 심리적인 부담 때문에 조금 빨리 두시는 경향이 좀 있죠. 그런 특수성이 있고, 그 다음에 어디다 물어볼 것이 없으니까 계속 학회나 협회 선생님들한테, 전문가 선생님들한테 우리보다 위에 있는 상위 자격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우리랑 같은 자격인데 그 경험이 조금 많으신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이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렇다 해가지고 조언을 받는 그런 슈퍼비전을 받아요. 근데 그게 거리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면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지방에서 수도권이거나 수도권에서 지방을 가야 되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근거리에서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찾잖아요. 그러면 다 누구한테 가냐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은 지도 교수님이나, 가깝게 이제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지도 교수님이나 아니면 자기 학교 선배들, 같은 전공의 선배들한테 찾아가기도 하는데, 일단 만약에 그런 좋은 선생님들이 있는데 너무 빨리 그만두신다 그랬을 때 이러한 어려움이 있구나, 그래서 조금 더 빨리 그만두시는구나, 이렇게 그 선생님 입장도 한번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계약직도 진짜 드문 건데, 일단 저희는 그러니까 심리치료를 비롯한 바우처 현장의 선생님들은 바우처 현장이 아니더라도 심리치료
병원 소속이 아니고 이제 심리치료나 뭐 이런 치료 사설기관들 있죠. 그런 데는 대부분 프리랜서다 보니까 언제 잘릴지 몰라요. 목숨이 파리 목숨이에요. 내일 당장 기관장이 안 쓴다고 하면 벌이가 없는 거예요. 뭐 물론 뭐 이번 달까지만 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심한 경우에는 뭐 내일 모레부터 나오지 마세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는 한 번쯤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빨리 그만두는 걸 늦추는 방법은 딱 이거예요. 제가 대상자로서도 겪어보고 치료서 교육을 받아봤을 때 느꼈던 건 뭐냐면, 인수인계를 할 때 파일이 어디 있는지, 아이에 대한 아이에 대한 그런 치료를 했던, 이제 상황 기록이라든지 일지 같은 게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 정리를 해놓은 인수인계 정리 파일이 조금 뭐 이제 종이로 돼 있건, 그다음에 문서 컴퓨터에 한글 파일이나 엑셀 파일이나 이런 걸로 저장이 돼 있던 조금 음, 그 약간 루틴화, 체계화가 조금 필요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신경을 써줄 수 있게. 음, 그게 우선 수반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일단 기관들이 주기적으로 이제 사례를 공유해가지고 이럴 땐 어떻게 저럴 땐 어떻게 해가지고 각각의 영역끼리도 사례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다학제적, 그러니까 아이가 받고 있는 모든 치료 영역의 치료사들끼리 다학제적 그런 사례 공유나 사례 회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이의 반응을 조금 여러 다각적인 면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유를 해줄 수 있도록 주기적인 그런 토의나 공유나 회의의 자리가 주기적으로 있는 게 필요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요즘 이제 조금 생각이 이제 많이 열린 기관장님들은 여러 이제 학회나 협회 쪽에서 이제 슈퍼바이저를 찾아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때 자리를 마련해서 물어볼 수 있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주시는데 그런 기관이 아직까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더 크니까 그런 조금 자리들을 많이 마련을 해주는 거, 그것만 해줘도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덜 빨리 그만둬요. 왜냐면 내가 당장 어
뭔가에 대해서 어떤 케이스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옆에 있는 언어치료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감통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뭐 운동치료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다학제적인 면을 볼 수는 있지. 근데 그 영역만의 그것들을 물어보고 싶은데 자기 영역 것에 그게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동료한테 비슷한 케이스를 가지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체계화가 필요하다. 동료 슈퍼비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것만 어느 정도 되어도 우리 선생님들이 빨리 그만두는 이유 중에 하나를 많이 부피를 줄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대상자였기도 했고 그다음에 치료사 교육도 받았었기 때문에 제가 대상자로서 봤던 시선에선 그랬어요. 일단 그러니까 그것만이라도 먼저 조금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지금과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 아니면 그 양육자분들이나 가족분들이 그 아이랑 잘 맞고 가족분이랑 잘 맞는 그 선생님이 있다고 했을 때 계속 그분을 따라 다니실 거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그건 애초에 현장 시스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뭐라고 하기보다 이런 상황적인 환경적인 게 있다는 거를 알아주시고 조금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어요.